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5월 한 달 동안 동대문구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마포구가 실뿌리 복지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충북도가 5월을 적극행정 규제개혁 실천의 달로 지정하고 추진합니다. 광주의 중대형 상가 중 17%가 공실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이 수도권 청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8년 사이 지역 청년 인구는 28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졸업 후의 진로를 물어봤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이나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는 답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자리가 서울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서울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서울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많아서 더 많은 곳을 진출할 기회가 있고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최근 8년간 통계 분석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청년 인구는 58만 5천 명으로 8년 전보다 17.1%, 경북은 23.7% 줄었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구의 청년 고용률은 64.5%, 경북은 62.3%로 수도권보다 6%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한 달 300만 원 넘게 받는 대구의 청년 취업자 비율은 수도권보다 무려 13.1%포인트 낮았고 상용 근로자 비중도 수도권에 못 미쳤습니다. 대구 청년 취업자들은 보건과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 비중이 높게 나타나 신산업 분야 종사자가 많은 수도권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 소비생활 만족도가 수도권보다 모두 낮았고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등 여가 생활도 수도권 청년과 차이가 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수도권 청년이 대구 경북에 비해 고용률과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도 수도권이 더 높았습니다. 이를 볼 때 청년의 수도권 순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2022년 기준 대구 청년의 아파트 거주와 자가 비율은 수도권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문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꽃이 정원이 되다를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동대문구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동대문구 정원축제는 5월 한 달간 구를 대표하는 4개소의 정원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구의 주요 정원인 지식의 꽃밭과 청량리역 매력정원, 청량꿈숲, 중랑천 장미원을 소개하고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청량리역 주변에 위치한 매력정원은 청량한 바람이 핀 꽃을 주제로 꽃잎 모양으로 조성됐으며 청량리역 앞 광장과 녹지에는 꽃잔디와 플록스, 알리움꽃과 털수염풀이 식재돼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또한 신답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340m의 청량꿈숲은 기존 녹지를 다채로운 꽃과 움직이는 놀이시설, 주변 학교 학생들의 시화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더불어 유채꽃과 데이지가 만개한 전농동 지식의 꽃밭과 중랑천 장미원에서는 정원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는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5분 이내 어디서나 녹색 공간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실뿌리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뿌리 복지센터란 실뿌리처럼 구민에게 더 가깝고 촘촘한 복지를 전달하기 위한 복합시설인데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까지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9일 마포구가 공덕 실뿌리 복지센터의 건립을 마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공덕동 크로시티 행복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센터는 누구나 문화창작소, 효도밥상 경로당, 피트니스 센터 등 주요 시설을 갖춘 지역 편의시설로 마련됩니다. 특히 피트니스 센터는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로 문을 열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내빈 축사, 개관을 축하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한방문화축제인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개장 366주년을 맞아 힙전골목 1658을 주제로 전통 한의학의 최신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힙 트레디션 축제로 구성됐습니다. 약재 전시와 한방진료, 퓨전 마당놀이, 먹거리 장터와 약초 동산 등 양령시 한방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5가지 테마 골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축제로 한의학과 젊은 층이 좋아하는 문화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해 한의학의 이해와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시 노인복지관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상도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1년 365일 어르신들을 존중 공경하는 어르신 친화도시를 만들겠다며 잘 사는 대전시를 읽어주신 어르신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횡성참전기념공원에서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네덜란드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피터반 더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비롯한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횡성읍 보훈공원 오후된 중령비와 5,000면의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에서 헌화와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참전국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네덜란드군은 1951년 2월 중공군의 대공세에 맞서 횡성전투에서 활약을 펼쳤지만 오후된 중령을 비롯해 10여 명이 희생됐으며 5,000면 우황리에는 이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횡성군이 횡성형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 돌봄 창구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횡성형 노인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기 요양, 노인 맞춤 돌봄, 방문 건강관리 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군 실정에 맞는 주거, 보건, 의료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횡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돌봄 매니저 등이 참석했으며 횡성돌봄 우리 함께 해봄이라는 구호 아래 사업 추진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횡성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 창구를 개설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 정신장애, 정신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적극 행정에 대한 공직 문화를 개선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5월을 적극 행정, 규제개혁 실천의 달로 지정하고 추진합니다. 김영환 도지사와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적극행정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소극행정 타파,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충북, 규제개혁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제창했습니다. 적극행정, 규제개혁 실천의 달은 5월 한 달간 집중 운영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충북도가 의사 집단 행동 대응을 위해 마련한 비상진료 대책을 정비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계획을 마련합니다. 우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의료원은 유사시 긴급히 100병상 이상 확장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미 양 의료원에 의료진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대병원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임을 감안해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충북에서만 실시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참여 기간을 확대하고 보다 원활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집단 휴진 상황 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집단 휴진 정도에 따라 상황 악화 대비 단계별 비상진료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고대도에서 칼 귀칠라프 마을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5천면 고대도에서 칼 귀칠라프 마을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칼 귀칠라프 마을에는 이번에 개관한 해양문화체험관, 칼 귀칠라프 존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돼 주민 화합공간과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형산강 황금대교 준공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곡면의 구 낙원역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주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황금대교는 폭 20m, 연장 길이 371m 규모의 왕복 4차로 교량입니다. 이번 황금대교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예정이며 지방도와 연결되는 우회 도로망도 구축돼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전남도의회와 상생 10년차를 맞아 화합대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경북 전남도의회는 경주에서 소속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명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양 의회가 영호남 상생화합과 고향사랑기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수학여행 방문지 선정 시 상대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한편 경북 전남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교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속가능한 K배터리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산학 연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분야 혁신 기술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에 팔을 걷어붙입니다. 배터리 혁신 기업과 관련 협력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포항 중심의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4월 30일 SK에코플랜트와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고도화와 함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발굴, 인큐베이팅 지원 등 배터리 개방형 기술 혁신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으로 SK에코플랜트는 프로그램 전반 운영을 주관하고 환경 자회사 리뉴어스, 포스텍,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연구개발 참여기업 발굴은 SK에코플랜트의 혁신 기술 공모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 발굴, 자금 지원 연계, 사업화 지원 등에 힘을 보태며 포항시는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합니다. 이에 시는 리사이클링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선제 대응하며 이와 동시에 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에도 매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내용의 게임 그날의 광주를 운영하다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삭제됐는데요. 해당 플랫폼에서 이 사실을 제보한 학생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가면으로 쓴 물체가 상대방을 제압하면 5.18 모욕 게시물 결국 삭제라는 글이 나타납니다. 5.18을 왜곡한 게임 그날의 광주가 유포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올라온 가상현실 게임으로 이 사실을 제보한 초등학생의 이름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초등학생의 제보로 그날의 광주가 삭제된 데 불만을 품고 해당 학생을 학대 조롱하는 내용을 담아 2차 가해가 벌어진 겁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저희 의무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광주는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북한군이 광주에 잠입 활동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알린 제보자에게 2차 가해를 해 공공의 감시를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5.18 재단과 광주시는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와 초등학생 학대 게임을 만든 제작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게임의 구조 자체가 은연중에 5.18에 대한 왜곡적인 시각을 외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입각해서 5.18 민주화 운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지난해 포털과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확인된 5.18 왜곡 게시물은 1,530건에 달했고 이 중 1,209건만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게임에서까지 5.18 왜곡 현상이 확인되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최근 민주노총 산하노조가 설립된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사 민정의 대합의를 바탕으로 생겨난 사업장인 만큼 35만 대 생산까지 지키기로 한 상생협약이 차질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제1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발표했습니다. 제2노조에 이어 1노조까지 금속노조에 합류하며 광주 글로벌모터스에는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단일노조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회사 설립 3년 만에 민주노총 노조의 공식 출범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지지엠 현장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고 저 역시 우려함이 큽니다. 강 시장은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노사민정이 합의해 만든 광주형 일자리인 만큼 기업이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5만 대 생산대까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노사민정 합의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거와 복지 지원 등 상생협약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임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1년차 기술직 노동자의 보수 총액이 3,7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 설립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강기정 시장이 노사민정 합의라는 설립 원칙을 내세워 노조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시청사 앞에는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작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기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 철거냐 이전이냐를 두고 광주광역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청 앞에 설치된 맨디니의 작품 기원이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훼손을 이유로 눕혀둔 지 석 달 만입니다. 2005년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 당시 기증받은 작품인 이 기원을 두고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존치 여부를 고심했습니다. 천 교체에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당초 취지대로 계절별로 천을 교체할 경우 한 해 1억 원 가까이 들기 때문입니다. 높이 16.5m, 직경 18m의 거대한 작품이다 보니 시청 광장을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를 위해 유족에게 작품에 대한 처분을 광주시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작품을 현 위치에 유지하고 작품의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시해달라는 답변을 최근 보내왔습니다. 사실상 광주시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현행법상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작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처분할 수 없어 철거와 이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는 18개월에 한 번씩 천이 훼손됐을 때만 교체하는 식으로 비용을 줄이기로 했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작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대형 상가 중 17%가 공실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광주 대표 상권의 공실률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인 전남대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불 꺼진 상가 유리벽엔 새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남대 상권의 공실률은 무려 44.6%,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는 수준입니다. 작년부터 많이 빠졌어요. 새로 들어올 때는 금방 생각가가 없어지고 그래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요 상권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2024년 1분기 상가 공실률은 광주 17%로 전국 평균 13%보다 4%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상권별로 보면 전남대 44.6%, 금남로와 충장로 31%, 월산동 21.2% 등 구도심의 공실률이 높았습니다. 송정동, 상무지구, 용봉동도 10%대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공실률이 높아진 것은 최근 광주 지역의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 기업이 전국 시도별 외식업 폐업률을 조사한 결과 2020년 광주 지역 폐업률은 13.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1.68%까지 상승했습니다. 외식업체 5곳 중 한 곳은 폐업을 한 셈인데 지난해 기준 인천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한두 개씩 영업 기간이 종료돼서 나가면서 다른 새로운 세입자가 안 보이니까 유행을 따라가면서 조금 다른 매장들이 다른 지역에 많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예전하고 예전 같진 않죠.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을 대표하던 상권마저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봉화산 산림욕장에서 제10회 숲속 힐링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교통약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무장의 나눔길이 있는 미평 봉화산 숲속에서 열린 음악회입니다. 미평 봉화산의 무장의 나눔길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2018년부터 진행해온 디딤 씨앗 통장 지원 사업을 연장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가입 아동이 매월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저축액의 2배를 지원해주는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돼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 청소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디딤 씨앗 통장 저축액은 가입자가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 주거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네오플은 지난 2018년부터 제주 내 디딤 씨앗 통장 지원 대상 아동의 본인 부담금을 후원해왔으며 이번 3자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후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보령 문화유산 야행이 충정 수영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정 수영성을 중심으로 한 야간형 행사, 보령 문화유산 야행이 진행됩니다.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 야간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문화유산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인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충정 수영성의 야경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성인 남성 비만율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 상태라는 건데요.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계단 오르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